그 사람과 당신이 어떤 인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네, 1번 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베푸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분의 인연은 마치 선생님과 제자 같은, 혹은 상대방이 연상이면서 여러분이 연하여서 경험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인연이다. 때때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상대방은 너무 자기 멋대로여서, 또는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해서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좀 짜증이 나거나 쫓아가기 어렵거나 배우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 보이더라도, 인생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좀 짜증나는 면이 좀 있더라도 이분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잘 알려주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연인 거죠. 1번 분, 당신이 만약 어떤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고 뽑았거나, 또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뽑으셨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속된 말로 재수없기도 하겠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인생이라는 큰 관점에서 어떤 인연인가를 본다면 사실상 이 인연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 그 행적을 쫓는 것에 버거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든 끝이 나건 간에 적어도 이 사람이 남긴 교훈들이 여러분을 전사로 만들어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연인이셨든 싸움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실히 얻게 되는 어떤 교훈들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르게 선택했을 수도 있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이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 목표를 정해서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사이가 안 좋더라도 고맙다, 잘 가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문자답을 플러스 자문자답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나요? 또는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랑했고 또 사랑합니다. 그는 바람둥이인가요? 그는 나에게만 집중해 줄 생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는 한 사람, 하나의 사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좀 돌아다녀야 되는 팔자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좋은 사이로 계속 오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야 되고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상대방은 꼭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생기지 않더라도 설령 두루뭉술한 개념이더라도 그거 하나로도 사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애매한 거가 싫고 정확히 흑이냐 백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쪽에 가깝다면, 상대방은 무지개 색깔도 색깔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분과 어떤 관계신지는,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잘 오래 갈 수 있는 사이로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결단을 요구하지만 상대방은 애매한 관계거나 조금 연락이 드물거나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또 다른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의. 그러니까 상대방은 색채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편인데, 그것의 절충을, 여러분이 색깔의 개수를, 팔레트를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이분이랑 어떤 얘기가 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딩 마칩니다. 2번 분.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은하게,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상대방이 굉장히 또 마음이 많이 쓰여서 내가 상대방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딜레마를 겪는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다. 즉 두 분의 인연은 상대방은 여러분 곁을 계속 휘몰아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신경 쓰이게 만들고 여러분은 그러한 상대방을 내가 좀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짝사랑,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짝사랑이라기보다는 오늘의 주제가 인생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너와 나의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 혹은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나무.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들이 지금 만약에 나는 이 상대방과 사귀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은 마치 여러분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약간 노예와 같은 인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행동하게 되고 돈을 벌어와서 여러분은 맛있는 걸 사주게 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리딩입니다. 여러분이랑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거나 여러분 앞에서 옷을 벗을 때마다 여러분 안으로 삼켜져 들어간 느낌이 드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속수무책인 면이 있어요. 좀 자기도 어떻게 손 쓸 바 없이 여러분한테 좀 빨려 들어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관능적인 면에서든 아니면 심리적인 면에서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앞에 와서 뭔가 불쌍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외롭거나 힘든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뭔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앞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제거든요. 여러분 황제님이시여,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날 이해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불쌍한 것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한테 깔려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꼼짝 못하고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은 왜 저렇게 사나 싶은 면이 여러분한테 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을 볼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조금 그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좀 능동적인데 상대방을 보면 좀 그래서 답답한 면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챙겨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신경이 자꾸 쓰일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사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미 헤어졌고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당신처럼 참 괜찮았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어지거나 못 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리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만약에 자신이 삶에서 다시 한번 좀 뭔가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일이 생기면 당신과 있었던 과거에 아주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여러분은 이분으로부터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랑 헤어져도 사실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는 그때 그런 친구가 있었지 라고 생각할 법한 여러분이 현실에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기서 더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운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외 운을 보려고 한 건 아니었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제외가 가능할까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러분이 다가가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해서 헤어지셨죠? 그래서 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이 사람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걸 특히 보는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뻔히 남들이 보는 눈치 빠른 거 말고 뭐 세일하니까 여기 훨씬 더 싸 이런 눈치 말고 남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사람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는, 그리고 좀 한숨도 많이 쉴 것 같네요. 이 상대방 분은. 워낙 이렇게 호흡이 가빠가지고. 자, 그리고 플러스 자문자답을 하자면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몹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형태가 굉장히 자기 안에서 쓸데없는 고민을 해가지고 좀 심오한 편이다. 이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2번은 이런 어떤 과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한단 말이죠.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맞다. 만약 2번 분이
그와 내가 아직 조금 먼 사이인데 사귄 적은 없고 먼 사이인데 그가 나에게 다가올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조금 거기서 좀 약한 면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여지를 열어줘야 자기가 조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 네,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리딩 마칩니다. 3번 분, 상대방은요 여러분한테 자신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 지식들 여러분 앞에서 자랑을 하고 알려주고 하지만 그건 약간 허세다. 허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오히려 이 상대방의 어떤 허점이라든지 지식의 어떤 얄팍함 그런 것들이 보여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눈을 갖게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두 분의 인연은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허세와 무언가를 부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상대를 잘 타이르고 가르쳐 줌으로써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서로가 깨닫는 지점들이 생기는 그런 관계, 그런 인연이다. 이걸 더 쉽게 어떤 인연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배우는 인연입니다. 여기서 배움이라 함은 지식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삶을 다루는 그런 태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상대방도 여러분만큼이나 사랑이나 꿈, 그리고 자신이 다루어야 되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지혜, 지식들, 결단력들에 대한 좋은 사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이 주로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만이 진짜 나의 어떤 지식이자 지혜라고 생각하는 편이라면 상대방은 반대로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이렇게 상대방이 많지만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은 한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책을 이만큼밖에 안 읽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찐은 여러분이시고 그래서 그 찐 때문에 상대방을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오히려 지나고 보면은 이 상대방이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인연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주로 참아주는 쪽, 그리고 주로 좋은 어떤 물질적인 보호나 제공을 해주는 쪽은 여러분 쪽이다. 여러분 쪽이었다. 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주로 취하는 쪽, 내가 선택하는 쪽, 결정하는 쪽, 상대방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여러분보다 좀 어리다고 표현할게요. 이를테면 소림사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해드리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배우로 찾아온 겁니다. 어떤 걸 사랑이나 혹은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 앞에서는 막 인생은 이래야 된다, 뭐 결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인연은 그렇고요. 자문자답을 플러스로 좀 해보자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나요? 네. 근데 사랑과 동시에 여러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분의 사랑은 약간 그런 거에 있습니다. 깨우침, 그리고 가르침,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역할 있죠. 그 역할 자체가 사랑이라고 좀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뭐 세속적이라거나 이속을 챙긴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좋아함이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로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 사람의 거짓말을 속아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딱 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주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따금씩 허영이나 허세나 논리의 빈약함이 보여도 꾸짖지 마시고 그냥 속아주시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플러스 질문으로 자문자답으로 뭐 재회운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헤어졌는데 재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재회를 꼭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겠죠? 저다 정확히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재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상대방이 찔러 볼 때 넘어가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 두 분의 인연을 먼저 그냥 가볍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사랑하기엔 약간은 먼 당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두 리딩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너럴 리딩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맞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임자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보고 계시다고 하면 두 분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이제 약간은 먼 당신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좀 사귀지 않았다, 그냥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대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두 분이 좀 사랑하는 혹은 이제 절친이 되는 그 시기를 조금 견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견디게 되냐면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좀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까이 하기엔 아직은 좀 먼 당신이 되는 것이죠. 자, 상대방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 먼저 상대방은요, 여러분과 재밌게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농담이라든지 뭐 여행, 뭐 음식, 뭐 오락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적어도 자기 수준 안에서, 그리고 자기 사생활이 보장된 안에서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제안하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친하지 않다면, 친해진다면 이분은 그렇게 막 할 겁니다. 그거 먹어봤어? 거기 가봤어? 맛집이 어딘지 이런 것을 자기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에서 되게 기쁨을 느낄 만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상대방과 어울리는 것이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참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좀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짝사랑한다기보다도 사랑하는 방식이, 관심이나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인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연처럼 보여요. 상대방은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주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게 애정 표현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내 곁에 있어줘. 좀 마음이 허하면은 네가 나를 위로해줘. 내가 너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바란다면 상대방은 그게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상대방과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 몰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그런 인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앞으로 연인이 난 됐으면 좋겠다, 혹은 절친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이 좀 연락이 좀 뜸하거나 그래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여러분도 아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알아가시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다 모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재회 운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 재회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만 좀 애를 태우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현실을 실제로 이렇게 직접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약간 타이밍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채로 더 얘기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좀, 노력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만약 4번분이 그럼 상대방이 나를 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입니다. 좋은 한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서로 좀 더 알아가셔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분,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떤 인연이냐, 먼저 한마디로 가볍게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인연,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두 분이 사귀셨던 관계라고 하면은 이 기간이, 서로 만나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관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개월 그 정도 됐는데 헤어지셨다고 하면은 짧으면 짧을수록 이 관계는 진짜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관계, 너무 아픈 관계. 왜냐면 아직 서로 다 못 본 것이 너무 많은데 헤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분이 사귀셨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사이, 아직 친해지지 않은 사이, 좀 썸을 타고 있거나 그런 사이라고 하면은 두 분이 물론 이제
이걸 보시고 좋은 관계를 써 나가셔야 하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정서적인 영향력을.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사랑이라든지 자기가 못 받았던 어머니로부터의 모정일 수도 있고 부성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성이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으로부터 좀 느꼈을 수도 있는 사람. 어떤 감정 표현 그리고 여러분과 의사소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상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다. 없는 것보다 나았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그런 인연이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이렇게 다른 카드들 그림을 보세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사랑을 기대했던 것이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조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인간관계 그런 것을 원하거나 원하셨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가 가진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요 결핍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결핍을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영양소가. 근데 각자가 서로가 그거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이해나 인정, 사랑을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주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거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조금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상황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의지가 될 수 있을 만한 인간관계 혹은 애인을 기대했는데 상대방에게는 또 그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을 좀 안정적으로 좀 지켜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거나 지금 현재 조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서로에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계속해서 기대하시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상대방한테 분명히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자꾸 좀 내가 원하게 된다고 하면은 서로가 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무슨 말이냐 5번 분들 이분을 지금 이제 막 알게 됐고 사귀기 시작했거나 썸을 타고 있거나 앞으로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한테 뭐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 달라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시간이 없대요. 근데 시간을 나한테 내줘 라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인 거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좀 이해와 사랑을 갈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주실 수 있는 컨디션인지 주는 방법을 알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만약 이 상대방이 거의 말버릇처럼 어떤 것 하나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나 잘생겼지, 잘생겼지, 나 옷 잘 입지, 나 옷 잘 입지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고 하면 그게 이 사람이 바로 받고 싶은 그거다. 네. 자기가 받고 싶은 컵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5번 분이 이분과 아직까지도 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사이다. 그러니까 헤어졌거나 아니면 짝사랑이거나 아니면 멀리서 지켜본 지 꽤 된 사이라고 하시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해탈했다고 합니다. 해탈. 무슨 해탈이냐면 여러분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여러분한테 가지거나 여러분을 욕심내거나 손을 잡거나 뽀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것을 거세해버리고 여러분과 적절하게 고슴도치거든요. 5번은 고슴도치예요.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다치니까 이 정도 거리가 적절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거나 그런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위안이 되지만 가까이 함께 진짜 손을 잡고 멀리 걸어가기엔 너무 어려워서 언젠가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오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즉 서로한테 정말 또 좋은 어떤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멀어져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인연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자문자답을 하자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요? 혹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처럼 여러분을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함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헤어지신 사이라고 하면 재회가 가능성이 있느냐 아까 해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 열쇠가 두 개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열쇠라고 소위 부르는, 여러분께서 상대방의 어떠한 제안도 다 마음에 안 드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게 되거나, 즉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과 여러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헤어지신 분이라면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두 분이 그렇게 많이 다퉜다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너무 웃긴 해석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